게임 체인저가 아닐까, 이제 비만 시장에서. 세간에서 많이 화제가 되었죠. 일단 위고비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 제2행 원장 한성호입니다.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제가 단계별로 이제 올려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싹센다에 비교해서 위고비가 확실히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출시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10kg까지도 좀 빼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한 4, 5kg 정도씩은 더 좀 빼시는 것 같습니다. 몸무게에 따라 체질량 지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고 남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꾸준하게 빠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자들이 표현할 때도 위고비를 맞고 나서 단계 좀 안 땡긴다, 자극적인 음식이 좀 덜 땡긴다, 야식에 대한 갈망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위고비가 어떤 효과를 내는 건지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GLP-1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장에서 GLP-1이라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시상하부에 붙게 됨으로써 좀 이제 식욕도 좀 떨어뜨리고 포만감을 좀 증가시켜서 좀 먹는 양을 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탐이라고 하죠.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자극적인 음식, 달고 이런 음식들이 좀 이렇게 갈망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에도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좀 증가시키고 이제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싹센다와 위고비의 차이점은 같은 이제 GLP-1 유사체인데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해서 싹센다는 이제 관광기가 하루였다면 위고비는 관광기가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효과가 지속될 수 있게 아무래도 맞기 편하게 바꾼 게 이제 위고비고요. 2배 정도 더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부작용일 텐데요. 다행히도 싹센다와 딱히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위장관계, 소화기계 부작용입니다. 구역, 구토, 변비, 설사, 소화불량. 근데 그게 어떤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부작용들은 다 아니었고요. 의사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충분하게 문제 없이 이게 관리될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이고요.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연구 데이터도 그렇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 흔한 게 구역, 구토, 변비, 설사 이런 건데 전혀 없어요. 이렇게 부작용 없이 결과도 조금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으시네요. 펜 하나를 이제 한 달 4주 동안 쓰게 돼 있고 4주에 하나씩 다른 펜으로 이제 용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0.25는 시작 저용량이거든요. 어떤 효과를 체감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0.5에서 이제 1.0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확실하게 1.0 때부터는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포만감이 빨리 오고 음식에 대한 식탐이 확실하게 좀 줄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고 체중 감량의 그 퍼센테이지도 1.0이 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럼 0.5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인터넷 상에서도 0.5로 바로 시작하자 얘기들이 있는데 0.25로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구역구토감이 너무 심하셔서 고생하시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솔직히 의사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맞은 다음에나 알 수 있는 거고, 물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처치를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뭔가 아니면 전화 처방으로 제대로 된 진료 없이 갑자기 0.5로 시작하거나 1.0으로 시작하면 정말로 크게 급성 췌장염이라든가 저혈당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이 안 올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꼭 의사의 처방하에,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으실 때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다이얼 방식인데요. 끝까지 딱딱딱딱딱 끝까지 다 돌리시면 용량이 올라옵니다. 그냥 배를 4부 위로 나누셔서 하루는 이쪽, 그다음에 다음 주는 이쪽, 다음 주는 왼쪽 아래쪽, 다음 주는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맞으시면 배에 지방층에다가 찌르시고 꾹 누르시면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최소 5에서 6초 정도 꼭 충분하게 그래도 좀 눌러 주셔야 되고요. 걱정되시면 진짜 10초까지 누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는 이제 비만이 좀 심한 사람들이나 체질량 지수가 한 27 정도 넘는데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을 빼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되게 크고 또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조절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문진을 하고 질병력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진행해서 이분이 당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몸의 염증 수치는 어떤지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비만을 악화시키는 인자들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꼭 식사 얘기를 써오게 합니다. 그럼 환자들이 묻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더 먹어야 될까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뭘 더 드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안 좋은 거를 안 드실 생각부터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들이 안 들어간 식단인지 체크를 하고 하루 단백 섭취량이 적어도 몸무게당 1g 정도 이상 그러니까 60kg이면 60g 정도는 드시고 계신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식단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인지 평가를 하고 그거를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접근하기 편한 거, 나한테 재밌는 거 뭐든 시작하시면 되고요. 체중이 빠지는 거에 따라서 강도를 좀 올리는 거를 좀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걷기부터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를 처음에는 정말로 낮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하루 1시간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한다 라는 그냥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인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비만으로 인해서 그런 만성질환자분들 체중을 이제 건강하게 빼지 않았을 시 나중에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위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용적인 목적 그런 게 없진 않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비만은 질병이고요.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재로서 이제 위고비가 나온 만큼 이거를 이제 주치의와 그러니까 의사와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